배지 원장입니다. 자, 하회 별신굿 칼로리, 그러니까 탈을 쓰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전통극이죠. 사실 전통극은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다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통극 중에, 그리고 유명하게 보통 모의고사에서조차도 아주 많이 다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봉산탈춤이에요.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작품과 이 작품의 이 마당,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개의 마당으로, 과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그냥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선비하고 양반이 나오는 이 마당, 이 과장이 봉산탈춤의 부분하고 거의 유사하죠. 왜냐면 양반 나오면 알잖아. 이런 전통극 같은 데서 양반 나오면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알잖아. 이제 고3인데 비판이지요. 그렇죠. 뭐 양반의 허위, 위선을 비판하고 싶다, 조롱하고 싶다. 사실은 그런 양반들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여기서 우리가 왜 나오냐? 왜 나를 거기다 갖다 넣어? 나도 왜 꼭 내가 양반이 아니란 법이 있어?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서민들과 민족 입장에서는 양반들이 이제 위에 계급이 있는 시대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맞지만 그런 계급도 많이 붕괴되고 이런 조선 후기다 보니까 참 불만도 많고 그렇잖아. 근데 자기네가 뭔데 일도 안 하면서 맨날 우리를 이렇게 착취해. 그리고 왜 우리는 매번 그들한테 굽신거려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말 그대로 서민의식이죠. 지금 얘들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시 알고 있는 학생들은 넘어가지만 뭐 모르든 알든 다시 한번 정리하처럼 들으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야. 이게 만약 내신이었다면 나 이거 줄줄이 필기할 판이야. 내신 아니어서 틀만 잡아주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서민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왜 우리 저들과 달라야 돼? 하지만 계급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놓고 항변을 하거나 대놓고 뭐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죠. 그러다 보니 뭔가 탈을 쓴다든가 뭐 가면 등을 통해서, 아니 근데 꼭 그걸 안 써도 어차피 이건 극이니까 라는 그런 핑계하에 양반들을 좀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극 같은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 우리의 전통극들은 그런 특징이 매우 농후하고, 그러다 보니 더군다나 우리 교과서에서 혹은 수능에서 다뤄지는 것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기가 뭐라고? 양반들을 비판하는 그게 초점이 맞추어진 극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과장 중에서도 특히나 양반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고 갑니다. 이 부분, 오늘 지문을 잠깐 보여주긴 하겠지만 여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산탈춤의 말뚝이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초랭이라는 애가 나오거든. 걔가 이제 대놓고 서민들의 대표자처럼 대놓고 양반을 모시고 다니는 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조롱을 할 거고요. 말뚝이도 그랬잖아. 봉산탈춤에서 대놓고 양반을 모시고 나왔지만 대놓고 조롱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개의 살짝 다른 점을 비교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통점을 찾는다든가, 보기를 놓고 나오기에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항상 봉산탈춤과 연계해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 EBS에서는 없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팁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극이기 때문에 전통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러이러한 특징이 이 작품에 있니? 라고 질문을 할 때 이 작품의 그 부분에 가서 지문을 보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은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그거 잠깐만 설명하고, 정말 이게 아무리 내신이 아니어도 수능이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선지에 이런 표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물론 우리는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이라고 하는 건 지문에서 부분을 보고 그러한 특징이 있는지조차 우리는 찾을 것이긴 하지만 이 특징이 명확히 무엇인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를 알고 모르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거예요. 아는 거지만 한 번만 더 전통극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특징, 자, 한 번만 더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표적인 게 방금도 얘기했지만 인물들을요 되게 과장되고 희화화된 인물로, 특히나 양반 나올 때 그러한 거잖아. 물론 양반이 아닐 때도 되게 과장된 액션, 과장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왜냐면 전통극이다 보니까
보통 서민들이 관중으로 앉아서 그냥 삶이 고달픈데 일도 많고 그거 보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웃고 그냥 풀고 싶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러하지만 특히나 양반 나오고 이러면 뭐 100%죠. 왜? 그래, 야, 저들이 나와줘야 얘들아 뭘 할 수 있는지 알지? 이들을 비판하고 풍자할 수 있거든요. 한바탕 크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웃긴 하지만 그게 단순히 그냥 재미로 끝나는 웃음 아니야. 비판하고 싶은 웃음이겠지요. 요거 하나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야 그들의 위선적인 면이 더 강조되어 줄 테니까. 어휘들을 보면요, 욕설이라든가 비속어, 그리고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언어 유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속어나 욕설이나 언어 유희도 좀 말도 안 되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양반들의 언어, 그러니까 여기서 양반들의 언어라고 하는 걸 굳이 얘기하자면 한자어 정도까지도 얘기하는 텐데,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들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거든. 그런 어휘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반들도 또한 그 고객 중에 하나였거든요. 같이 봐요. 불러다가 집안으로 불려다가 옛날 왕들도 그랬잖아. 궁궐로 불러다가 공연하라 시키고 그러다 보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저런 것들을 우리도 알아. 우리도 글 좀 알아. 이런 표현들도 있었겠죠. 어찌됐건 같이 혼용돼서 쓰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대신에 이 중에 알아두셔야 되는 거, 비속어는 뭐 당연하지만 언어유희 같은 것이 만약에 나왔을 때, 우리 교재 언어유희 이번에 나오는 거 알지? 나왔을 때는 답할 수는 있어야 된다. 언어유희가 쓰였니? 네. 어디? 여기요. 요 정도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중과, 그러니까 관객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관객이 있는 관객의 석과 그 다음에 무대를 공연하는 무대와 구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계를 두지 않는다. 경계를 두지 않는다는 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뚫어져 있다고요. 뚫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호 소통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거 있잖아. 관객이 여기서 극과 공연을 하다가 관객하고 대화까지도 하잖아. 그렇게 소통도 가능하고요. 이런 소통만 가능한 게 아니라 직접 관객이 그게 참여하기까지도 하지요. 그리고 사실 그래,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야. 사실 무대 객석 구분을 하지 않겠다는 건 그냥 우리가 여기서 비록 공연은 하지만 그냥 다 같이 놀아보자, 뭐 이런 개념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극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무대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딱히는 없어요. 그냥 여기가 바다야,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하면 끝이야. 바다네? 이러면 끝인 거. 전통곡이 그렇지 뭐 여기다 무슨 바다 시설 설치 모양 그림 그렸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결국은 자 마지막 당연히 양반 때문에라도 얘기하는 신분 질서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외에 하나를 더 이 당시에 많이 힘들었던 걸 얘기를 하자면 가부장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힘들게 했었기 때문에 이들이 비판하고자 하는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됐었다. 요 정도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그러면 이 작품에서 마당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첫 페이지를 보시면, 아이고 요거 첫 페이지가 아니네. 첫 페이지를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나 있냐면 제5과장 양반과 선비마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해주는 거지. 각각의 이야기거든. 근데 여기에는 양반과 선비가 출연을 할 거고요. 양반은 누굴 데리고 나올 거냐면 초랭이를 데리고 나오고, 선비는 그 분해라고 하는 예쁜 여자를 데리고 나올 거야. 첩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뻐. 나 예쁘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 자기 첩 예쁘지? 라는 식으로 자랑하면서 막 어깨도 주물러줘라 막 이러고 있는데 양반이 보니까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거죠. 사실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이 시대에 저도 안 살아봐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네가 갖고 있는 건 양반은 알고 있지, 격식 지켜줘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열심히 공부하고 여자에 현혹되지 않으며 뭐 이래줘야 되는데, 그렇게 여자들 더구나 남의 여자잖아. 그렇게 현혹되는 모습 자체가 이미 위선적인 자신의 모습을 폭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분해라고 하는 여자를 등장시킨 거야. 그래서 앞부분에 거의 대부분의 앞부분의 시작점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예요. 자, 인물관계도를 보시면 여기에 써 있는 거 제가 귀찮아서 안 썼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요. 겉으로는 되게 도덕군자처럼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인 척을 하면서 사실은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탐하고 싶고 욕심을 내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 내용에서는 분해를 서로 차지하려는 그러한 다툼을 하는 모습이 첫 스타트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차지하려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유치한 말장난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거 뒤에 이따가 보여드릴까요? 서로 유치한 말장난의 시작을 왜 했냐면 난 지체가 높아. 난 양반 중에서도 있잖아. 선비 중에서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체 혹은 학식,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뭐 내가 아니 지체와 학식이 높은 거하고 여자를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자신의 가문이라든가 지체 같은 말이겠죠? 혹은 학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다툼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얘들아 학식을 자랑하는 것조차 어리석은 거죠. 나 이만큼 알아가 뭐가 중요하니? 나 이만큼 알아 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죠. 아우 나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다 고3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내가 고1이면 이렇게 얘기 못하죠. 우리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야 이러면 나 혼나. 그런 건 아니고 농담이었고 하지만 대학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EBS 공부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식을 자랑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학식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렇게 자랑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리석다고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그냥 묵묵히 내 덕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양반과 선비가 이러면 안 되잖아를 비판하고 싶어서 그러한 조건, 다툼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싸우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유치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에서 거기 써 있어 얘들아. 언어 유희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 찾고 체크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결국 이거를 통해서 저 여기 지울게요.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지배층이라고 하는 이 두 선비와 이쪽 지배층이라고 하는 이들이요. 이들의 위선이죠, 위죠. 허례허식이죠. 그런 위선과 가식, 실질이 아니고 그렇게 자신의 겉모습 정도만 하는 것을 풍자, 비판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언어유희 나오는 부분하고 싸우는 부분 한번 재밌게 구경해 볼까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재밌게.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이 작품 어려운 작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봅니다. 자, 봉산탈춤을 많이 본 학생들 입장에서는 워낙 유명하니까 내신에서도 한번 다뤘잖아. 다른 학생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본 학생들 입장에서는 도리어 쉬울 거예요, 얘가. 자, 갈게요. 자, 제 5과장이요. 각 과장별로 1과장, 2과장, 3과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이게 각 서로 막 연관되는 이야기는 아니야. 옴니버스틱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하죠. 연작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밑에 양반과 선비마당은 양반에 대한 비판이 가장 두드러진 과장이고요. 이 여러 개 과장 중에서. 그래서 양반에 거기다 써놓으세요. 양반의 위선과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싶다. 거기 써놔야 돼. 여기다 써줄까? 양반에 나 이쪽에다 써줄게 얘들아. 나 이거 지워도 되니? 지우자. 아니 참 나도 그래. 응? 뭐 지우면 될 걸 그렇게 뭐 아까운 일이라고 지우질 못해서 맨날 유혹에 가서 이렇게 필 쓰는 거 미안해, 그치? 너희들한테 미안해. 좀 똑바로 써주지 그냥. 자, 씁니다. 양반에 아까도 썼지만 위선도 위선이지만 얘들아 어리석음이요. 이것도 하나 더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싶다고요. 되게 바보같이 나올 거거든. 근데 원래 그랬잖아. 전통극은 인물을 희화화한 바보같이 우스꽝스럽게 였잖아요. 자, 초랭이가 양반이요. 나온 김에 서로 인사나 하소. 하니까 양반이 여보게 선비 우리 통성명이나 하세. 하니까 예 그러시죠. 라고 하면서 양반과 선비가 서로 절을 하려고 할 때 초랭이가 이런 장난을 칩니다. 양반 머리 위에 엉덩이를 돌려대고요. 선비에게 자기가 인사를 하는 거죠. 엉덩이로 인사를 하는 거지. 이런 사실은 감히 옛날 정말 제대로 된 시대 같은 또 이게 연극이니까 그렇지 실제였으면 아이고 죽어요. 큰일 날 행동입니다. 양반한테 감히. 그런데 극이니까 그리고 극에서만이라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약간의 항변 그런 풍자를 좀 더 조롱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상전인 양반을 좀 희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초랭이가 헤헤 하면서 니 왔니껴 이런 표현 꼭 봐두실래요? 전통극에서 특히나
우스꽝스럽게 표현할 때 많이 하는 표현인데 반말과 존대를 섞는 거죠. 원래는 존대해야지. 그런데 이제 섞는 거예요. 그냥 이제 다 존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해두면 너 왔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방언 사투리니까 너 왔습니까? 라고 반말과 존댓말을 섞고 있는 거야. 님께서 오셨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반말과 거기 써드릴게요. 높임말이요. 그걸 함께 사용하고 있고요. 그걸 함께 사용함으로써 양반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것도 더 조롱하고 싶은 표현이죠. 웃음 유발을 한다. 저놈의 초랭이가 버릇이었구만요. 그쵸? 버릇이 되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자, 중량 아랫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자, 그 아랫부분은 뭐냐면 선비가 부내를 데리고 나와서 자랑해요. 어깨 좀 주무르르 하고. 그러니까 양반이 이제 사뭇 쳐다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더니 맨 아랫부분, 아랫줄이에요. 얘 부내야. 양반 대사 보세요. 우리 춤이나 한번 추고 놀아보자. 아니 왜 여자하고 춤을 추고 노는데. 가서 글을 읽어야지요. 양반인데. 여기서부터가 분해에 관심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겉으로는 안 그러는 척 하면서 즉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둘의 갈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그 갈등 자체가 어리석음 때문에 나오는 갈등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선은 왜 거기 여러분들 세 번째 줄을 봐주시면 둘의 갈등이 첫 번째 이걸로 출발이 되죠. 분해가 요염한 춤을 추면서 양반과 선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신경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나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더 싸우게 되지요. 두 번째는 초랭이가 양반과 선비를 싸움 붙이려는 계략을 꾸며요. 그래서 양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해서 양반이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비가 화나게 만들고 이러면서 또 더 갈등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거기 가로쳐놨습니다만 양반과 선비의 여기 가로쳐놨죠?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으로 하나 둘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해가 하는 행동과 두 개. 그 다음에 초랭이가 하는 행동.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되고 갈등을 해요 자체가 이글 저체의 틀이니까. 그래서 한번 봐두시면 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비한테 문나 속속속 한 거지. 뭐 관중석에 뭐가 있다든가 뭘 했겠지. 그랬더니 선비가 관중석에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을 하고요. 관중석에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을 한다는 건 관중석이 거기까지도 무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내가 연기를 하는. 그렇다는 것은 그 부분에다 써놓으세요. 아까 말한 겁니다. 무대와 관중석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원래 전통곡의 특징이잖아. 무대와 관중석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거기까지도 무대라는 뜻이에요. 아까 내가 전통극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모가 알아두시라고 설명을 했고요. 시험 문제에 만약 나온다면 우리 지문에 여기 무대와 관중석이 분리되지 않는 부분이 나왔네 얘들아. 그러면 이 표현이 윗글에 있니? 라고 물어보겠지. 그러면 이런 표현이 있을까? 여기 있다. 관중석까지 들어갔네. 이렇게 찾는 능력은 이제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 작품만 너희들은 보고 끝날 게 아니거든. 그러라고 나는 수업을 해주는 거고 그러라고 아까 특징도 설명을 한 거고 그러니 요거 보고 찾을 수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통 탈놀이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다가 자 아래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문과 학식을 자랑하면서 싸울 거예요. 나는 사대부자 손일세. 자기가 사대부라고 하는 건 그 가문의 지체죠, 지체. 그러니까 쉽게 집안이 사대부 집안이야. 아니 뭐라고? 사대부? 나는 팔대부의 자손인데? 라고 얘기했어요. 자, 미리 얘기하지만 지금 언어유희가 시작이 됐고요. 사실 거기 제가 가로쳐 놓은 거 다 언어유희인데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는데 사대부는 존재하는 거지만 지체 중에 팔대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얘가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거잖아. 사대부와 비슷한데 사자보다는 요 사자도 넉사자 아니야. 선비사자지. 근데 어쨌든 요거 두 배를 갖다 붙이면서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우리 할아버지가 문화시중을 지내셨거든. 문화시중이라고 하는 거 원래 있는 명칭입니다만 여기다가 하자를 가지고 말장난을 합니다. 문상, 시, 대. 자, 하보다 상이 높고요. 중보다는 대가 더 크고 높거든요. 그래서 말장난이요.
하나만 더 밑에 내가 사서 삼경을 다 읽었어. 요거 아시죠? 옛날 사람들이 정말 힘들지만 다 읽었어야 한다는 거기에다가 또 하나 6입니다. 4에다가 2배 할게요. 그리고 3에다가 2배를 해서 8서 6경을 나는 읽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 다 뒤에 하나 더 있겠지만 이거 언어 유희고요. 거기 가로치고 내가 해놨을 거야.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좀 우스꽝스럽게 하면서 결국은 이들의 어리석음, 바보 같음을 비판하고 싶은 거니까 그게 결국은 전반적인 풍자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언어 유희도 탈로레의 특징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뒷장을 넘기시면 8만 그 육경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유 육경도 몰라? 라고 하면서 경자 들어가는 거 쭉 나열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N경, 안경부터 출발해서 이러니까 어리석다는 말을 듣죠. 했더니 초랭이는요. 자, 위에서부터 4번째, 5번째 줄입니다. 머슴의 세경을 더욱 강조하면서 세경이 그러니까 임금이야. 그러니까 임금? 임금님 임금 말고요. 그러니까 월급 같은 거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더 강조하는 건 잘 주지 않나 보지 양반이.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지적하고 이제 그걸 비판하고 싶어서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라는 걸 비우면서 머슴의 세경 말이야 세경 이러면서 더 강조를 한답니다. 자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맨 아랫줄 분에나 불러서 춤이나 추고 놀자. 자 이 부분 역시나 양반의 그렇게 학식을 자랑하더니 그렇게 학식을 자랑하더니 결론은 부대야, 부대. 이중적이죠. 양반의 이중성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이중성이란 단어 안 쓰고 선생님 위선이란 단어 써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EBS가 표현한 거 마지막으로 보고 갈게요. 무대와 관중석의 구분이 없이 아까 봤어요. 있었지요. 공연자가 관중석을 넘나들게 해서 그랬죠. 직접 관중석에 가서 누구를 찾는 척, 무엇을까를 찾는 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대를 확장시켰죠. 네, 이런 표현 아주 좋네요. 그치? 그러니까 항상 EBS는 선지를 보면서 끄덕이면서 이 작품에서 이 특징 맞아요, 있습니다. 저는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어려운 작품 아니고요. 그냥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춰서 쭉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뜻풀이 같은 거 혹시나 모를까봐 제가 다 써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한 번쯤 내가 부분 읽었다고 해서 너희도 부분 읽고 끝나면 안 돼. 읽으라고 제가 필기는 다 해드린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른 작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